안녕하세요. 물리선생님 김홍지입니다. 오늘은 교류와 전자기파의 송수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류를 볼까요? 교류는 AC라고 합니다. Alternating Current. 그래서 교대로 전류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직류는 DC라고 하죠. 다이렉트 커런트 이래서 DC라고 하는데, 직류는 이렇게 돼요. 전류가 시간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갑니다. 근데 교류는 다릅니다. 교류는 시간에 따라 전류가 이렇게 진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연현상이고, 이건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단은 전압, 교류의 전압이 우리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이렇게 바뀝니다. V가 시간이 T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요렇게 무슨 함수를 그리는 걸로 해요? 사인 함수를 이제 그리고요. 그래서 여기에 전압의 최대값, 여기에 최소값, 얘가 중간값,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요 전압은 V0 사인 세타가 되는데, 이제 이게 바로 뭐예요? 단진동처럼 조화 함수가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단진동 하는 거잖아요. 단진동. 그래서 교류를 단진동 취급하고 무슨 함수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사인이나 코사인 같은 조화 함수를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쪽이 시간축이잖아요. 그래서 시간축인데 여기 사인 세타 안에는 시간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 어느 것도 시간이 들어있지 않아서 이걸 이제 시간의 함수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시간의 함수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뭐죠? 오메가가 있었죠? 시간분의 세타. 얘가 바로 뭐예요? 각속도. 원운동에서는 각속도고, 그 다음에 단진동에서는 각진동수였잖아요.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므로 따라서 세타는 오메가 t가 돼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됩니까? V0 사인 오메가 t가 되죠. 오메가 t가 되고, 그러니까는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진폭이고, 이 진폭이 사인이라고 하는 조함수에 의해서 바뀌어서 단진동처럼 분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교류고요. 교류에서 특히 뭐예요? 전압이에요. 전압이 이러면은 아까 저 전류가 나오는 거죠. 전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간에 따라서 이러한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죠. 그럼 여기서도 뭐가 나와요? I0 마이너스 I0, 그 다음에 여기가 중간. 그래서 따라서 교류에서의 전류는 I0 사인 오메가 t가 된다. 그래서 이게 교류에서의 전압하고 전류예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회로를 연결하는 거죠. 교류 회로에는 저항, 그 다음에 코일이라고 불리는 인덕터, 그 다음에 축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보시죠. 그래서 첫 번째, 교류에서 저항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그러면 여기 전압은 V라고 하면은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VR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VR은 어떻게 되냐는 거죠. VR은 I에다가 R인데 여기 보시면은 뭐 이렇게 되죠. 등전이면이어서 얘랑 같아요. 얘랑 같습니다. V랑 교류 전원의 전압하고 똑같아요. 그러면은 따라서 VR은 뭐예요? V0 sin 오메가 T죠. 그러면은 I도 어떻게 돼요? 여기서의 I도 어떻게 됩니까? I0 sin 오메가 T니까 우리가 처음에 교류에서 다뤘던 전압하고 전류랑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메가 T가 같기 때문에 이거 이제 뒤에서 중요한데 위상차는 없어요. 위상차가 파동의 특정 위치의 상태라 그랬었죠. 근데 저항에 걸린 전압하고 거기에 흐르는 전류에 위상차가 없어서 그러니까 똑같이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해요. 여기가 진폭이면은 얘가 변이라고 하시면은 얘가 시간이면은 뭐 똑같이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전압이면은 전류도 뭐 이런 식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이상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왜 강조하겠습니까? 다른 곳에서는 위상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구? 저항하고 전류가. 아니, 전압하고, 저항에 걸린 전압하고 전류가 위상차가 없지만 위상차가 있는, 전압하고 전류가 위상차가 있는 곳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코일로 가보겠습니다. 코일. 얘는 L이잖아요. 인덕터죠, 인덕터. 근데 인덕터라는 게 익숙하지 않으면 코일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는 이제 조금 달라져요. 그러면은 이 코일에 걸린 전압은 뭐에 비례해요? 그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되는데 여기서 변하면 여기서는 여기가 이게 저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사라지고 플러스만 남습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냥 변화량이 미소 변화량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바뀝니다. VL은 L, DI, DT라고 하는 미분식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바뀌니까 얘를 바꾸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I 대신에 뭐가 와요? I0 sin 오메가 T가 오고요. 여기는 D니까. 근데 이걸 미분해야 돼요. 뭐 결과만 합시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여기 이제 오메가가 튀어나오고요. 그 다음에 I0도 바뀌진 않고요.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이 되죠. 코사인 오메가 T가 되고요. 근데 얘는 뭐예요? 일단 여기서는 얘랑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걸리는 전압에 이제 갖게 되겠죠. 얘가 뭐였죠? 얘는 V0 sin 오메가 T는 오메가 L I0
코사인이죠. 코사인 오메가 t인데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사인 오메가 t에 2분의 파이를 더해도 되죠. 그럼 이걸 이제 분석하면 어떻게 돼요? 얘랑 얘랑 위상 차이가 발생을 하죠. 차이가 발생하는데 전압에 비해 전류는 어떻게 해요? 2분의 파이를 더해줘야 같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따라서 전류가 전압보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분의 파이만큼 느리다죠. 이건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한 거고요. 물리학적인 직관력을 동원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스위치를 닫았을 때 전류가 흐르면서 어떻게 돼요? 요 코일 안에서는 유도 기전력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여기서 전류가 오는 게 싫으니까. 그래서 유도 기전력이 발생하면서 그 유도 기전력에 따라서 전류가 발생하는데 그거에 무슨 차이요? 위상차가 2분의 파이만큼 느리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코일이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변이, 여기가 시간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가 90도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압이라 그러면은 요게 전류겠죠. 이런 식으로 이게 전류죠. 그래서 90도만큼 늦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코일이고요. 이게 2번이었네요. 이렇게 됐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이제 축전기로 가겠습니다. 축전기는 세 번째, 축전기. 축전기는 이렇게 되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돼서 등전이면이 존재는 하고요. 근데 저게 교류라서 계속 바뀌는 게 문제인 거죠. 이렇게 되고 여기 전압이 V인 거죠. 그래서 축전기에 걸리는 전압은 어떻게 돼요? 전류 곱하기 요 식을 쓰면 안 되죠. Q는 CV를 써야죠. 근데 이 Q가 이제 축전기에 따라서 들어갔다 나오면서 충전이 됐다 안 됐다 이렇게 돼서 이게 변해요. 그래서 변수로 쓰기 위해서 소문자로 쓰고요. 그 다음에 양변에 시간에 따른 변화를 붙여볼게요. 이거를 붙이면 어떻게 돼요? dq dt는 C는 dv dt가 되죠. 근데 이거는 축전기의 이제 전압이죠. 걸리는 전압이죠. 이렇게 되는데 이제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그런데 전류의 원래 정의가 뭐죠? 시간분의 전하량이죠. 혹은 dq dt가 되니까 이건 그냥 전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축전기에 걸린 전압도 그냥 전압하고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V0 sin 오메가 t가 돼요. 이제 나중에 다 이제 충전이 됐을, 그러니까는 최대한 충전이 됐을 때 전압이 여기까지 되고,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걸 집어넣으면은 I가 들어오는데, 이 I가 뭐예요? I0 sin 오메가 t가 되고, 얘는 어떻게 돼요? C는 dt고, dvc는 V랑 같고, V0 sin 오메가 t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아까랑 비슷해요.
오메가는 튀어나오고요. 그 다음에 V0는 변하지 않고요.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이 됩니다. 예,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양변을 이제 비교해 볼게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제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인 오메가 t에다가 2분의 파이를 더한 거랑 같아요. 그러면 드디어 이제 뭐가 발생해요? 위상차가 발생을 하죠. 여기는 사인이고 여기도 사인인데 2분의 파이를 더해줘야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서 이런 결론이 나오죠. 따라서 축전기에서는 전압이 지금 전압에다 2분의 파이를 더해줘야 전류가 같잖아요. 전압이 전류보다 2분의 파이만큼 느리다죠. 이거는 좀 더 직관적이죠.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 전류가 흘러 들어가서 여기에 충전이 될 때 그때 이제 양당 간에 전이차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류가 먼저 들어간 다음에 전이차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전압이 전류보다 느린데 그거를 수학적으로 2분의 파이만큼 느리다고 증명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런 그래프가 나오고 얘가 변이고 얘가 시간이니까 이번엔 뭐 이렇게 이게 전류면은 뭐 전압은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게 V시겠죠. 그래서 이게 축전기에서 그러니까 축전기에서 그러니까 교류에서 축전기가 이렇게 된다는 걸 보시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 번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이제 RLC 회로라고 하는데요. 교류에서의 RLC 회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류가 있는데 저항하고 그 다음에 코일하고 그 다음에 축전기가 이렇게 연결이 된 겁니다. 예, 이렇게 연결이 된 건데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뭐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가 했던 등전이면을 찾아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VR, VL, VC 하고 요걸 다 더하면은 얘가 된다 하면은 틀려요. 예, 이건 아닙니다. 그럼 왜 아닙니까? 저렇게 하면 왜 안 되죠? 저항은 괜찮은데 코일하고 축전기는 아까 얘기했죠. 위상차가 발생을 한다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단순하게 보면 안 되고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위상자라는 게 있어요. 페이저라는 게 있는데 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위상 차이를 벡터로 표현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시각화한 거죠. 위상 차이를 시각화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돼요. 여기가 X축, Y축이라고 한다면은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은 저항은 전류하고 위상차가 없어요. 이게 VR이에요. 근데 전류보다 위상이 90도 빠른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죠? 그게 바로 코일에 걸린 전압입니다. 그 다음에 전류보다 위상이 90도 느린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죠?
그게 바로 축전기에 걸린 전압이에요. 여기가 90도잖아요, 전부. 다 90도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벡터 취급을 한다 그랬으니까, 얘하고 얘는 반대 방향 벡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빼야죠. 뺀 값이 얼마예요? VL-VC가 되죠. 그런 다음에 얘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벡터 합성을 하는 거예요. 요게 V가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교류에서의 전체 전압은 루트 피타고라스를 쓰면 되죠. VR의 제곱 플러스 VL-VC의 제곱이 되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오메 법칙에 넣어볼게요. 여기는 IR에 넣어보면은 먼저 저항은 어떻게 되죠? VR은 IR인데 코일하고 축전기가 문제예요. 그래서 요참에 이걸 배워보세요. VL은 IXL이라고 하는 게 있고 축전기는 어떻게 돼요? VC는 I 곱하기 XC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전체 값은 얼마죠? V인데 IZ라고 하고 이제 요거를 뭐라 그래요? 유도 리액턴스. 얘는 뭐예요? 용량 리액턴스고 얘를 우리는 임피던스라고 합니다. 얘가 이제 임피던스예요. 그럼 이게 생소한 것들이 나오죠? 하나하나 보시죠. 아까 제가 코일에서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코일에서 V0 sin 오메가 t가 오메가 L에 I0 sin 오메가 t의 2분의 파이를 더한 거라고 그랬었죠? 이거를 이제 뭐에 매칭 시키는 거예요? 오메 법칙에 매칭을 시켜보세요. 그러면은 여기 보세요. 여기가 전압이고 여기가 전류예요. 그러면은 뭐가 필요해요? 저항 R이 필요하죠. 그러면은 얘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저항 역할을 한다는 거죠. 저항 역할을 하는 그 무언가가 있는데 이게 바로 뭐예요? 유도 리액턴스입니다. 이거를 유도 리액턴스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죠. 그래서 이제 유도 리액턴스라는 거를 XL이라고 써요.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식은 이렇게 됩니다. 오메가 L이고 오메가가 뭐죠? 2파이 F예요. 기억나시나요? 오메가는 뭐라 그랬었죠? 아까 T분의 세타. 그 다음에 주기분의 2파이였죠? 그래서 이게 원운동을 도는 시간이고 이거는 각도잖아요. 그래서 한 바퀴 돌았을 때가 2파이일 때 그때의 주기가 이거잖아요. 그래서 2파이 F가 되죠. 잘 두시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식은 이렇고요. 단위는 뭐예요? 단위는 저항하고 똑같아요. 오음인데 그러면 유도 저항이라고 하지 왜 유도 리액턴스라고 하냐? 교류 회로에서 코일이 저항 역할을 하지만 대신 뭐예요? 에너지를 소모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장만 하죠. 다른 게 뭐냐면은 에너지를 얘가
일시적으로 흡수를 하는 거죠. 흡수했다가 다시 방출을 해줘요. 전에 요거 기억나시나요? 코일을 키면은 처음에 전류가 흘렀다가 전류가 처음에 잘 안 흐르잖아요. 유도 기전력이 발생해서. 근데 어느 순간 되면은 일정한 전류가 흐르다가 스위치를 다시 끄면은 전류가 바로 꺼지지 않는다 그랬죠. 즉 저장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저항처럼 에너지를 소모하는 저항이 아니라 소모하지 않는 저항입니다. 그래서 리액턴스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리액턴스 값이 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동수가 크거나 코일이 유도를 많이 하거나. 생각을 해보세요.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 코일 값이 크면은 유도 전류가 커서 이렇게 들어오는 전류를 이제 막는 전류로 만들면서 이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겠죠. 그래서 저항 역할을 하는 게 맞고요. 대신 뭐예요? 코일 값이 크면 그렇고, 그 다음에 진동을 많이 하면은, 진동을 많이 한다는 거는, 교류가 진동을 많이 한다는 거는 전류가 좀 흐르다가 갑자기 전류의 방향이 바뀐다는 거죠. 여기서 뭐예요? 전류가 이렇게 흐르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유도 전류가 약해지는데, 약해지기 전에 전류의 방향이 바뀌니까 당연히 전류가 잘 안 흐르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교류의 진동수가 클수록, 그 다음에 코일의 유도 능력이 클수록 유도 리액턴스 값은 커져서 교류 회로에서 전류가 잘 안 흐른다 이렇게 되는 거고, 다만 에너지 소모가 없기 때문에 얘는 저항이라고 얘기 안 하고 리액턴스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코일만 이러면 괜찮은데 축전기도 이렇습니다. 그래서 축전기로 가보시면은 아까 축전기 식이 어떻게 됐었죠? I0 sin 오메가 t는 오메가 C V0 sin 오메가 t분의 t 플러스 2분의 파이를 더한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렇게 바꿔볼게요. V0 sin 오메가 t 플러스 2분의 파이는 여기다가 I0 sin 오메가 t고, 그 다음에 오메가 C분의 1을 넘겨볼게요. 오메가 C분의 1을 넘겨보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다 이제 V는 IR하고 매칭을 시켜보세요. 매칭을 시키면은 요거는 전압이고 요게 전류인데 요게 뭐가 돼요? 저항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용량 리액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량 리액턴스라고 해요. XC고요. 그래서 식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돼요. 오메가 C분의 1이고, 오메가가 아까 뭐였죠? 2파이 F였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까 단위는 뭐라 그랬었죠? 옴이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류 회로에서 축전기가 무슨 역할을 해요? 저항 역할을 하지만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아요. 그래서 용량 저항이라고 안 하고 얘도 저장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축전기를 생각하시면은 전류가 들어오면은 전하가 저장이 되죠. 됐다가 근데 교류니까 다시 빠져나간다는 거죠. 빠져나가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저장될 때 축전기가 없을 때랑 있을 때랑 비교했을 때는 없을 때가 훨씬 전류가 잘 흐르고, 있으면 전류가 어쨌든 잘 안 흐른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역할을 해요? 저항 역할을 하는 거죠. 저항 역할을 하는 거고, 그러면은 이 값이 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류가 잘 안 흐르려면은 진동수가 작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은 축전기는
진동수가 크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충전이 다 되기 전에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얘네가 또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전류의 방해와 무관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축전기가 어떻게 돼야 돼요? 축전기의 전기 용량이 작아야 되죠. 전기 용량이 작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작으면은 몇 개 채워지지도 않고 벌써 다 찬다는 거죠. 그럼 더 이상 전류가 안 흐르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까 유도 리액턴스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아까 그 RLC 회로의 전체 전압식을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써보면 이렇게 돼요. V는 루트 VR의 제곱 VL 마이너스 VC의 제곱인데 얘는 뭐예요? 오메 법칙을 쓰면 어떻게 돼요? I제곱 R의 제곱 플러스 VL은 I XL이 되고 I XC가 되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꺼냈을 수 있죠. 꺼냈으면은 여기도 I Z라고 Z는 좀 이따 얘기를 하고요. 여기 치워져요. 그러면은 따라서 Z라 그래서 R제곱 플러스 XL 마이너스 XC의 제곱이 되죠. 이런 식이 나오고요. 이것만 이제 확인하면 되겠네요. 저건 뭐냐면 이제 임피던스라 그래서요. 임피던스. 그래서 Z라고 합니다. 뭐 간단하게 교류 회로에서의 합성 저항 같은 건데요. 근데 문제가 있다 그랬죠. 그냥 합성 저항은 에너지를 소모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여기 XL하고 유도 리액턴스하고 용량 리액턴스는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조건 에너지를 소모하는 애는 아니고요. 어쨌든 합성 저항처럼 취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위는 뭐예요? 단위는 역시 옴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회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까 그 RLC 회로는 V는 IZ가 되는데 이 회로에서 최대 출력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대 출력이 나오려면은 합성 저항과 같은 임피던스가 최소가 돼야 되죠. 그래야지 전류가 최대가 돼서 교류 전원을 일정할 테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은 얘가 최소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얘가 최소가 돼야 되죠. 얘가 최소가 될 방법은 얘가 0인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 제가 0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얘랑 같아야 돼요. 근데 얘들이 어떻게 되죠? 아까 2파이 F는 L이고 얘는 2파이 FC는 이거죠. 그래서 4파이의 F제곱은 LC니까 따라서 이런 진동수가 나와요. 이거를 공명 진동수. 근데 저는 공진이 더 맞는 것 같았는데 공진 진동수, 공명 진동수라고 합니다. 이번 교과서에는 공명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네요. 이겁니다. 공명 진동수는 뭐예요? 회로에 최대 출력을 내는 그러한 진동수입니다. 교류 진동수예요. 그래서 이 진동수로 나오면 어떻게 돼요? 임피던스 값이 최소가 돼서 회로에 최대 출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수가 있습니다. 시간, 여기 진동수예요. 진동수 전류예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요. 그럼 여기가 공명 진동수가 되는 거죠. 요 식이 제곱이기 때문에 좌우 대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좌우 대칭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가 뭐예요?
최대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공명 진동수고요. 그러면 이 일련의 과정을 왜 이렇게 열심히 했냐? 전자기파의 송수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보시죠. 전자기파는 어떻게 발생을 했었죠? 전기장이 이렇게 변하면은 그거에 의해 자기장도 변하고, 자기장이 변하면은 또 전기장도 변해서 이렇게 서로가 상호 유도를 통해서 전자기파가 발생을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뭘로 만드는 거예요? 교류 회로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코일이 있고, 뭐 축전기가 있고, 저항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 코일에서 교류가 발생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전기장과 자기장이 바뀌면서 공간상으로 뭐가 나갈 수가 있어요? 전자기파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종의 이게 바로 뭐예요? 이제 송신이 되는 거죠. 근데 저 전자기파를 어떻게 해요? 이제 수신을 해야 되는데, 그 수신은 뭘로 해요? 여기 이런 식의 RLC 회로가 있으면은 여기서 이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냥 받아들이면 전자기 유도고요. 문제는 여기서 보낸 진동수, 전자기파의 진동수가 이 RLC 회로의 공명 진동수하고 같다면은 뭐가 돼요? 공명이 일어나서 여기 진폭이 엄청 커집니다. 그래서 라디오, 이게 바로 무슨 과정이에요? 수신 과정인 거죠. 따라서 전자기파의 송수신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음성 신호나 영상 신호를 뭘로 바꿔요? 전기 신호로 바꾸고요. 그거를 이제 송신하기 위해서 어떤 걸로 바꿔요? 진폭 변조와 주파수 변조라는 게 있습니다. 변조는 신호를 바꾸는 거고요. 진폭 변조는 AM이라고 해서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 변조가 모듈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진폭을 바꿔서 이제 신호를 바꾸는 거고요. 주파수는 물리에서는 진동수라고 하고, 사회에서는 혹은 공대 쪽에서는 주파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프리퀀시 모듈레이션이라고 해서 진동수를 변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진동수를 뭐 이런 식으로 변조시키는 건데, 얘가 음질이나 이런 게 더 좋지만 얘가 뭐 좀 더 장거리 통신에는 더 유리한 뭐 이런 특징이 있고요. 요걸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전달을 하고, 다만 요때 바꿀 때 그 신호가 너무 미약하다 그러면 증폭을 시키는 거죠. 뭐 트랜지스터나 이런 걸 이용해서. 그래서 여기로 이제 뭘 하면 돼요? 송신을 하고, 그 송신된 거를 수신한 다음에 이제 뭘 하면 돼요? 복조라는 걸 합니다. 변조는 신호를 변화시켜서 조작하는 거고, 복조는 뭐예요? 회복해서 조작하는 거를 복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조는 전자기파를 다시 전기 신호로 바꾸고, 그런 일련의 과정을 하는 게 바로 복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전자기파의 송수신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2학년도 수능특강 물리학 2 177페이지에 있는 문제 6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회로에서 스위치 S1, S2, S3를 각각 연결하여 전류계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였다. 그림 나는 가의 회로의 전압의 최대값이 일정한 교류 전원의 진동수에 따라 전류계에 흐르는 전류의 최대값을 나타낸 것이다.
P와 Q는 각각 S1만 연결했을 때와 S2만 연결했을 때의 결과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옳은 것을 골라라. 예, 보시죠. 네, 여기 축전기가 있고 교류 전원이 있고 저항이 있고 여기에는 전류계가 있네요. 그 다음에 코일이 이쪽에 있어요. 코일이 이쪽에 있고 뭐 이렇게 되고 예, 여기가 S3예요. S3고 여기가 예, S2네요. S2고 예, 이렇게 되고 여기가 S1이네요. 예,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옆에 그래프도 있네요. 요 그래프는 뭐냐면은 여기가 진동수고 여기가 전류예요. 근데 Q는 뭐 이렇게 되네요. 이게 Q고 이게 P예요. 그러면은 여기가 만나는 어떤 특정 진동수가 있네요. 네, 이렇게 된 그래프예요. 그래서 축전기, 저항, 코일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억 P는 S1만 연결했을 때의 결과다. S1을 연결하면 어떻게 되죠? S1을 연결하면은 어디로만 전류가 흘러요? 이쪽으로만 전류가 흐릅니다. 그러면 축전기가 연결되어 있고 어차피 저항은 상관이 없어요. 저항은 상관이 없고요. 축전기가 중요한데 축전기는 어떻게 돼요? 진동수가 커지면 어떻게 되죠? 기억에서 용량 리액턴스는 이렇게 됐잖아요. 여기 C고 그래서 진동수가 커지면 어떻게 되죠? 이 값이 작아지니까 전류가 더 많이 흐르겠죠. 그래서 이게 S1을 닫았을 때 축전기에 연결한 거니까요. 기억은 맞네요.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니은 S2만 연결했을 때 교류 전원의 진동수가 클수록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감소한다. 보시죠. S2가 어디죠? 여기죠. 그러면은 여기를 닫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로만 전류가 흐르니까 누구만 연결한 거예요? 코일만 연결한 거죠. 코일만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니은은 유도 리액턴스니까 2πfL이죠. 그래서 진동수가 커지면 어떻게 돼요? 진동수가 커지면은 저항도 커지니까 저항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전체 전류는 작아지겠죠. 전체 전류가 작아지면은 이 저항값은 일정할 테고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전류가 작아지니까 작아지겠죠. 그래서 니은도 맞네요. 디귿 S3만 연결했을 때 전류계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교류 전원의 진동수가 F0일 때가 최대다. 그럼 여기를 연결해 볼까요? 여기를 연결하면은 RLC 회로 전체고요. 그래서 디귿은 RLC 회로니까 그때 요게 뭐냐는 거죠. 지금 그 전류의 값이 같으니까 이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XL하고 XC가 같은 지점인 거죠. 같은 게 뭐라 그랬었죠? 공명 진동수라고 했었죠. 공명 진동수가 F0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명 진동수일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전류가 임피던스 값이 최소가 되고 회로상의 전류가 최대가 됐죠. 그러면은 이것도 회로상위에 전압계가 있으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최대가 되겠네요. 그래서 얘도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으니까 답이 5번이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